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까불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행정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최근에 법도 만들어지고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그림에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도 몇 번 얘기 나온 그 디지털 트윈에 이제 많은 관심과 이제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현실 세계가 요 밑에 딱 이렇게 미러월드처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 교수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 메타버스에 그 구현되고 서비스되고 실현되는 어떤 미래 모습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큰 두 가지 축을 보는데, 하나는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상현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아까도 뭐 로블록스냐 이런 게 좀 우리한테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가 어쨌든 그렇게 발전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우리 B2B나 정부나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트윈, 실세계가 보이는 그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예, 그거에 아마 훨씬 더 관심들도 갖고 그쪽에서 훨씬 더 서비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아까 이제 B2B라고 표현한 게 정보 공공에서도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왜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가? 뭐 그림에서 다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선전 중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이야말로 당연히 과학적으로 스마트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인 그림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예. 뭐 영종대교에서 예를 들면 백중추돌 사고가 났다. 뭐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백중추돌이 날 때까지 그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 열흘 전에 제가 주먹구구 행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뭐 주먹구구 행정 많이 한다 뭐 그거 나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저도 좀 아까 뭐 누가 삐딱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인증제도가 있지만 그 인증제도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해썹이라고 있고 뭐가 있지만 뭐 매일 맨날 먹는 거 아주 사기치고 있고요. 그 지속적인 그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추적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겁을 주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인증제도 가지고 뭐 인증 받을 때만 막 청소하고 막 해서 지나가고 그러지,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속적인 로그나 로깅이나 실시간 센싱 데이터나 기타 이런 걸로 관제가 되어야만 진정한 어떤 그 인증의 어떤 합리성과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법이 생기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도 조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옛날에 무슨 이해의 성숙도라든가 기타 이렇게 그냥 니들이 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듭니다. 그 데이터 기반 행정 그 기본 활성화국이나 이런 거는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전산팀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좀 더 떠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면 뭐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를 이제 정부 공공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 공공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뭐 여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하는 거, 또 행안부에서 전입신고하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사 한번 가면 전출해야 되지, 뭐 해야지, 자동차 등록 온 데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지금 하나만 하면, 인터넷을 한번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부처 간의 데이터만 칸막이 없앤 겁니다. 그죠? 그 공동의 목표로 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는 있지만 그냥 데이터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해결된 거죠. 데이터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거, 편리한 게 너무 많은 거죠.
CCTV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게 효율적일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율, 사람 많이 다니는 거, 뭐 등등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 데이터 어디서 받아? 예를 들면 어디 KT나 SKT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 시간별로 이렇게 다 몇 개 있었냐? 그럼 그 사람 많이 다닌 거예요. 경찰이나 기타 등 가가지고 사고 난 거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우범 지역이구나, 내지는 여기 CCTV 촘촘히 설치됐구나, 이런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전제 조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데이터야말로 디지털이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IT 용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어디 찾아봐도 디지털 전환이 IT 용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영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는 전산팀이 아닌 별도의 팀에서 운영해야 되는 일이다. 디지털 전환의 책임자는 IT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CIO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그 인사 내지는, 왜냐하면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 책임자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방법의 어떤 예시를 제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다음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선 먼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도와주는 IT 인력도 있고, 이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고, 아까 오늘 모델링 얘기했지만 AI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혹은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는 뭐 하고 싶다만 정의하시면 돼요. 아까 CCTV를 데이터 기반으로 설치하고 싶다 할 위치를, 미세먼지 센서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나 과학적으로 하고 싶어,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요구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그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걸 이제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저는 죽어도 이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 와이프는 죽어도 사야 된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 급여와 내 빚과 이런 데이터 다 갖다 놓고 얘기하면 나는 죽어도 집을 사면 안 돼요. 내 와이프는 사야 된대요. 근데 한참 싸우다가 내가 졌는데 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았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죠. 포스트잇 가지고 다들 망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포스트잇이라는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되잖아. 똑같은 데이터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통찰력을 표현했던 거죠. 다른 분석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리더들은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하긴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 하긴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로 100%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이거 빅500 사들고 가가지고 설문조사 해달라 그러면 얼굴 한번 보고 다 좋게 써주고 만족한다 이렇게 써주고, 양이 좀 많으면 눈 감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는 설문지도 많은데 그걸로 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만족도, 그러면 만족도 체크하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어떤 페이지를 찾아오기에 내비게이션 하느라고 얘가 얼마나 헤맸는지라든가, 들어와가지고 그 컨텐츠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유추할 수 있거든요. 만족하고 있구나. 홈페이지 어떤 페이지 찾아오는데 1시간 걸렸어.
그 다음에 안 오겠죠. 그 만족도 뭐 쓸 필요도 없이 만족도 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빨리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첫 번째로 할 일, 뭐 디지털 전환하고 똑같은데 모든 수작업 업무를 디지털로 하자.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문서가 디지털로 바뀐다 해서 큰일 나는 거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진을 찍죠? 그럼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 사진 파일 프린트하면 다시 아날로그 되잖아요. 그 뭐 디지털로 했다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아날로그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근데 디지털로 바뀌지 않으면, 변환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무슨 RPA니 AI니 빅데이터 분석이니 이 다 디지털로 가지 않으면, 데이터화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세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회의 방법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회의는 대부분 뭐 저도 회의 소집할 때 그러지만 그냥 이게 이거 뭐라 해요? 그냥 노트 하나 들고 들어가죠. 연필 하나 들고 들어가고. 그죠? 물론 어떤 분은 이제 태블릿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아예 페이퍼리스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장에 이런 대시보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대시보드는 사실은 제대로 똑똑한 대시보드는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누르면 뭐가 바뀌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모르긴 몰라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의 회의장에는 타고 들어가는 대시보드가 있을 겁니다. 어디를 누르면 거기더라고요. 뭐 독일 지사 누르면 거기 있는 데이터 뭐가 있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로 데이터까지 다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종이로 다 가공해가지고 보고 드리면은 솔직히 말해서 잘 이렇게 약간 마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고 비효율이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비효율이었고 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뉴딜 넘어서 뭐 좀 건방진 표현일 수 있는데 데이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뭐 우리 정 교수님도 전자정부가 왜 민주화가 들어갔냐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내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데이터 민주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를 누군가 독점하고 뭐 차단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고 숨 쉬듯이 자유롭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편리함 이런 것들도 오늘 툴 같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지금처럼 뭔가 핫 이슈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숨쉬듯이 문화화되고 우리의 지금 민주화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숨쉬듯이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접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자유화될 그리고 정보나 데이터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개방되고 또 그 부처 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칸막이가 있더라도 부처 간에는 칸막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데이터는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연계되고 칸막이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데이터를 통한 행정을 떠나서 그야말로 데이터 민주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